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도 만지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얘로 틀고 얘로 바로 그냥 보면서 불러서 상관없어요. 네, 노래는 이따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할 거고요. 아 그래? 소개 네네.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높은 소리가 안 보이는구나. 네, 저는 보컬 기초 트레이닝 수업하는 한민나입니다. 우리 학우님은 성함이 기다윤. 네, 기다율 학우님하고 첫 번째 시간 한번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호흡부터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호흡부터 한번 해볼 건데 호흡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노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인데 우리가 호흡을 잘 하려면은 우선 좀 몸의 자세를 잘 잡으시면 좋아요. 다리는 우리 골반 너비가 제일 편안하게 우리 몸이 느끼는 자세예요. 그리고 꼿꼿하게 서셔서 여기 천정에서 뭐가 실이 이렇게 하나 내려와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보시면서 어깨를 이렇게 푸시면 되시고 몸이 많이 굳으셨어요. 긴장하면 네. 많이 굳으셨어요. 좀 푸세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악기가 굉장히 편안해요.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무대라는 곳에 서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거의 뭐 잠자듯이 편안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준다는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긴장되고 있으시지만 다 풀어주시고 네, 다 풀어주시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세요. 네, 그런 상태에서 다리는 이렇게 골반 너비로 벌려준 상태에서 숨을 한번 쉬어볼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한번 제가 점검을 해드리면 이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 맨 아래에 있는 갈비뼈, 심근 갈비뼈를 이렇게 잡으시고 나머지손가락을 이렇게 쫙 펴서 옆구리로 숨을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숨을 한번 그래서 우리 잡고 있는 손이 쫙 하고 팽창되는 걸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네,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네, 너무 잘. 혹시 노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운동하셨어요? 운동하신 분들 이렇게 숨을 잘 쉬세요. 운동 좀 오래 하셨나요? 얼마큼? 근데 신지가 조금 오래. 뭐 국가대표 같은. 세컨드. 네. 만져보면 압니다. 운동을 하셨거나 노래 오래 하셨거나 둘 중 하나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운동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폐활량이 좋으시기 때문에 숨을 이렇게 금방금방 쉬시고 또 금방금방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노래하는 운동선수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몸을 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전공, 몸을 쓰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호흡이 지금 제가 딱 만져보면은 굉장히 잘 부풀어 나시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다 내쉬시고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고 다시 한번 최대한 하고 멈춰볼게요. 멈추고 멈춘 상태에서 여러분들 해보실 건데 멈춘 상태에서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럼 호흡이 가만히 있으면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쫙 가라앉는 느낌. 그 느낌으로 좀 정지를 해볼게요. 숨이 들어간 상태에서. 네, 다시 한번 빼볼게요. 다 빼고 다시 한번 옆구리 숨 쉬어볼게요. 손 하고 멈춰볼게요. 멈추면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숨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이렇게 숨을 쉬고 멈춰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살면서. 그렇죠? 아래로 이렇게 쫙 내려간다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단전이라는 것이 이 배꼽보다 한 반뼘 정도 아래 거기 단전에서 이렇게 단전 옆으로 가면은 옆에 골반이 있고요. 단전 골반 쪽으로 쭉 해서
호흡을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에다가 튜브 같은 거를 이렇게 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튜브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생각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숨 다 빼고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쉬고 단전에서 내 몸이 튜브 위에 이렇게 앉아있듯이 네, 튜브 위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놀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몸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고 상체는 풀어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숨 쉬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숨을 우선은 쉬셔야 돼요. 복식호흡은 첫째 숨을 잘 쉬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숨을 잘 가지고 놀아야 돼요. 지금 숨 쉬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숨을 쉰 다음에 어떻게 갖고 노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전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제일 편안하게 좀 잘 쓸 수 있는 복근 중에 하나가 이 단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식스팩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식스팩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복근에 있는 그 위치 자체가 단전이거든요. 그래서 단전 자체를 많이 써줄 거예요.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쓸 수 있고 가장 배 고등근이라고 이제 우리 횡격막 밑으로 쭉 내려가 있는 배 고등근 맨 끝에 있는 근육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스팩, 배 고등근을 다 활용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단전에서 잘 쓰시는 거 어떻게 쓰시냐면 단전에서 한번 탁 하고 쳐볼게요. 호흡을 숨 쉬시면 하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시작. 네, 약간 펄렁펄렁하죠. 왜냐면 우리가 아직 단전이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형성이 안 됐어요. 제가 왜 단전이면은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게. 자. 어려운데요. 어렵나요? 이게 굉장히 그 박자를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네, 해볼게요. 숨 쉬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학우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숨을 우선 쉬셨으면 가득 집어넣었으면 이 단전에서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전은 우리가 단전이 어딘가요? 하실 수 있잖아요. 단전이 어디냐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단전에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배의 이 단전 아랫배 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말씀을 해보세요. 엄마! 예를 들어서 뭐 밥 주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근육이 바로 단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노래는 말에 멜로디 붙인 거기 때문에 노래라는 걸 할 때 단전을 안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말할 때 우리가 계속 쓰거든요. 극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단전을 많이 쓴다 그랬어요. 굉장히 재밌는 막 아까까 걸으면서 웃을 때도 우리가 단전에서 배꼽 빠질 것 같아 하지만 사실은 단전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면서 오는 그 배꼽 빠질 것 같아 그런 배의 감각을 우리가 뭔가 느끼는 거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잘 못 느끼다가. 그리고 깊은 감정 어떠한 뭐 슬픔이나 공포나 아주 큰 익스트림한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가 아름다 간질간질하다는 뚝 떨어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호흡의 가장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감정을 또 우리가 느낄 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위가 바로 단전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 단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속시간 항상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단전을 잘 키우시는 게 중요한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전은 방금 제가 해드렸던 것처럼 숨 쉬고 이거 한번 10개만 해볼까요? 학우님하고 저하고 또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한번 해볼게요. 숨 쉬시고 단전이 어디냐면 어디 헷갈리시는 분들은 엄마 하고 보시면 알아요. 배가 쏙 들어갑니다. 거기가 단전이에요. 거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쉬시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단전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잘 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숨을 잘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써주는 방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스타카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숨 쉬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단전을 계속 써주시는데
이거는요, 나중에 우리 학우님이 노래를 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100% 나올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배를 만져보면 알잖아요. 숨을 정말 잘 쉬시네요. 그런데 숨을 잘 쓰면서 노래를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실 때 배를 이렇게 제가 노래하시는 학우님들 배 이렇게 쓰는 거 만져보면 단전에서 탄탄하게 무언가 노래를 내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호흡을 잘 쓰시는 분들이고 방금 이렇게 숨 쉬실 때 잘 안 돼요 하셨죠? 네. 그러신 분들은 노래하실 때 아직 숨을 100% 내가 컨트롤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숨을 쓰면서 호흡을 쓰면서 노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발성 연습부터 지금 좀 해볼게요. 제가 음성을 붙여놓는데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이걸 건데 해볼게요.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단전을 쓰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20개 했죠? 20개 정도 했으면 단전이 좀 깼어요. 자다가. 자다 깬 단전을 하고 단전을 여기에다가 음정. 지금 라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음정만 붙여보시는 겁니다. 갈게요. 다시 자, 지금 어떻게 가냐면요. 제가 학우님 흉내를 내보면 소리만 들어도 뒷모습이고 잠바 입고 계셔도 잘 모르지만 속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안 보이시죠? 하지만 그냥 제가 만약 이게 라디오였다 그래도 딱 아는 게 상체에 지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소리예요. 네, 힘을 푸셔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는 튜브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고 위에는 그냥 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하시면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하시는 동안 상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딱 들었을 때 이렇게 긴장을 너무 하고 계세요. 여기를 그냥 푸시면서 어딘가 내가 힘이 들어갔구나를 딱 아세요. 왜냐면 어딘가가 뻣뻣하거나 불편함이 있으시고 푸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네, 아까보다 훨씬 릴렉스가 됐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단전 치는 거예요. 자, 지금 미 플랫이거든요. 아주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우리가 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 플랫까지 왔는데 가면 갈수록 저음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음정이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혹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우선 첫째, 성대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길어지면서 고무줄처럼 얇아지면서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대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옆에, 뒤에, 밑에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다 같이 이 성대가 잘 찢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갑상, 연골, 우리 윤상연골 피하려고 다 배우고 있는데 그런 연골들이 얘가 잘 찢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성대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감싸고 있는 모든 후두들이 한꺼번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데 운동을 하는데 여기를 내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얘가 제대로 운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약간 올라가면서 학우님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여기를 훨씬 더 인위적으로라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조금 물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고음에 올라가면서 후두가 제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후두, 턱, 혀는 하나로 보셔야 돼요. 턱도 내려가야 되고 혀도 내려가야 되고 후두도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고음이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중음에 왔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올라가면서 훨씬 더 길어질 텐데 성대가 편안하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성대가 잘 찢어질 수 있도록 후두들도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턱을 내리시고 후두 내리시고 혀도 같이 내리는 겁니다. 자, 내린 채로 해볼게요. 아까랑 손에 비교해보세요. 자, 시작. 하. 네, 그렇죠. 단전 잊어버리지 마시고 후두 얘기했다고 단전 있어. 계속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시작.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고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대와 성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운동을, 연골과 근육들 운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고음에 가면서 달라지는. 수업 들으시는 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잘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고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뭘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공명통의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네, 성대도 점점 이제 벌어지고 뭔가 오픈되어 있는 우리 그 성대, 성부가 있지만 그 그림 생각나세요? 혹시 그 릴리 레만의 그림 생각나시나요? 그 음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음에 갈 때는 음정이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슴 쪽으로 이렇게 울림통, 그리고 중음에 오면서는 점점 구개 쪽, 얼굴 쪽, 그러다가 고음에 가면서는 점점 머리 쪽으로 가는 그 그림. 그래서 음정이 이렇게 우리 가슴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음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다른 통을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음에서는 우리가 그 드럼을 생각하셨을 때 저음에서는 큰 북을 가슴 써주시고, 중음에서는 중간부 통통통통통, 고음에서는 통통통통통, 약간 다른 쪽을 써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고음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면은 몸이 힘들어합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악기한테 아주 자연스러워. 그래서 지금 고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를 써주셔야 되냐면요, 이제 살짝 머리 쪽을 써주셔야 돼요. 가슴 쪽을 썼다가 점점 올라왔던 이 음정의 위치에 따라서 점점 살살 웃어주시기 시작하면 이 머리통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울리기 시작하면서 고음에서 효과적으로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구멍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뭐 가장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광대뼈 이렇게 웃어주면서 살짝 올려주고, 이쪽에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동동동동, 저도 뭐 용어가 다 생각이 나진 않지만 뭐 상악동도 있고 부비동, 여러 가지 그 동들을 다 올려주면서 고음에 가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위로 낸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똑같지만 살짝 웃어만 줘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약간 올라가면서 살짝만 웃어줘보세요. 그러면 고음 내실 때 훨씬 편하게 나실 겁니다. 시작. 네, 그렇죠. 훨씬 편안하게 나가네요. 네, 그 고음에 갈 때는 우리가 더 많은 숨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숨이 필요하다는 말이 조금 이상할 정도로 더 많은 숨이 있어야 고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숨 자체를 훨씬 더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까 숨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숨 쉬는 것과 쓰는 것, 두 가지라 그랬는데, 이 단전에서, 그래서 고음을 낼 때 저도 레슨하다가 교수님, 저는 이 파트에서 이 뭐 도가 너무 안 나요. 거기서 제가 순간적으로 배를 빡 누르면 거기가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음에서는 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제 수업 시간 중에 성대 모형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성대 모형을 제가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고음이나 저음을 낼 때 뭐 다른 모양의 성대 모양을 쓴 게 아니라 제가 크게 굉장히 센 숨으로 후 하고 불었을 때 뿌 하고 고음이 나고요. 살살 불었을 때는 부 하고 저음이 납니다. 그 성대 모형이잖아요. 성대 모형. 그래서 성대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센 힘으로 후 하고 불었을 때는 고음이 어떻게 보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살살 불었을 때는 저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성대의 그 모양 자체가 그래요. 생긴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숨이 필요합니다. 성대에서. 근데 그 숨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곡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숨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숨을 아까 전에 하셨던 것처럼 순간 내 단전을 팍 하고 쳐서 많은 파워를 나에게 준다. 내 악기, 성대까지. 그 생각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성대가 훨씬 더 편안하게 고음될 수 있어요. 올라올게요. 시작.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탄탄한 고음이죠. 네, 훨씬 더 들리시나요? 네, 내려올게요. 네, 이제는 하느님이 다이어님이 호흡도 되게 잘 쓰시고 이 후두도 되게 잘 여시고 이 광대뼈도 되게 잘 쓰세요. 생각이 너무나 잘 쓰고 있어요. 내려옵니다. 시작.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점점 저음으로 내려오면서 슬슬 부개 쪽과 가슴통을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어찌 보면은 저음을 내는 공간 자체를 살짝 중음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음에서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거든요. 여기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음으로 완전 큰 목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큰 목이 어디냐면 가슴도 저음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치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구나. 네. 우리 몸한테 악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울려야 할 곳은 여기야. 중간목, 큰목, 작은 목 치지 말고 큰 목으로 내려. 여기를. 그러면 여기로 내리기 위해서 턱이랑 몸이 여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확 열어줘요. 왜냐면 아까는 이 정도만 여셨거든요. 그거와 네. 그냥 울림통과 여는 방향만 달리 생각해도 저음은 다 해결이 돼요. 오히려 많은 여학생들이 저음이 고민인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음을 키워주고 싶다?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네, 완전 저음까지 내려가시는 거죠.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가슴통을 이렇게 쳐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그 위치를 알게 돼요. 내려가 볼게요. 시작. 예. 아이고 좋습니다. 네, 훨씬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어때요? 아까 같이 소리 내셨으면 절대 여기까지를 아까지 안 나셨을 건데 지금 위치를 아주 잘 찾으셨어요. 더 내려올게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솔 플랫, F 샵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노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정도까지 풀어드리는 이유는 고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노래를 하는 것보다 한 2, 3도 정도 더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더 많이 좀 이 성대 자체 운동을 해줘야 노래를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건져낼 수가 있어서 많이 내려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해볼 게 뭐냐면 호흡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호흡하고 소리 연결하는 거를 좀 알려드렸고 호흡하고 공명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발성 좀 드릴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발성이기도 한데 그 앙아라는 발음 한번 해볼게요. 앙아, 앙아, 앙아. 앙아. 네, 근데 지금 약간 앙아 이쪽에 있거든요. 앙하고 입천장 위쪽에 있는 공간으로 앙아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앙아. 앙아. 네, 앙 하고 물고 있다가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비유를 많이 하냐면은 그 볼펜이죠, 볼펜. 볼펜 끝에 그 볼펜이 원래 볼이 있어서 볼펜이거든요. 근데 그 볼펜이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네, 좀 싸구려를 하면 볼이 자꾸 빠집니다. 볼 포인트 펜이라고 하죠. 그 볼이 빠져버리면 이 어때요? 이 잉크가 다 새버려요. 공책의 색상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동그란 그 볼이 있기 때문에 고르게 잉크가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펜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호흡과 공명의 관계를 그 볼펜으로 되게 많이 비유를 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입천장에 볼이 하나 이렇게 탱탱한 볼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볼로 자꾸 호흡을 보내준다고 생각하면서 소리를 그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 볼이 어디냐면요. 입천장 안쪽 연구개, 말랑말랑한 연구개 있어요. 거의 목구멍 쪽에 있는 목젖 직전에 있는 거기에 동그란 이런 공이 하나 있어서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소리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찾아주는 발음이 바로 앙아의 발음입니다. 앙아 하면 거기에 그 동그랗게 올라가는 입천장이 동그랗게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국에는 딱딱한 이제 입천장이거든요. 앞쪽 치아 쪽이니까 뼈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치아에 뼈가 이렇게 있고 뒤쪽에 뼈가 없어서 상당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앙아 해주면 앙아라는 발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란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동그란 데다가 동그란 공이 하나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공간으로 자꾸 소리를 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볼과 잉크의 관계가 우리 공명과 호흡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계속 이 볼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앙아 이쪽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이 퍼지거나 맘대로 막 중구난방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르게 우리가 소리를 잘 그려낼 수 있도록 굉장히 고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호흡과 공명이 만나야 됩니다. 호흡에 실어서 소리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레벨은 공명과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호흡과 이 볼, 입천장에 있는 공간이 만나게 그렇게 소리를 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앙아라는 발음으로 이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앙앙앙앙앙앙앙 하고 거기다가 소리를 자꾸 한번 넣어보시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부터 할 건데 앙으로 시작하셔서 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허밍을 하시고 그런데 캐치하신 분들 계세요? 호흡이 어디 갔죠? 호흡이 어디로 가버렸죠? 네, 호흡은 이제부터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1년 365일 24/7을 그냥 호흡은 내가 배운 이 순간부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어떠한 한순간도 소리를 내라고 했는데 호흡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신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호흡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티칭을 드려도 호흡은 아주 베이스에 깔려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때 호흡이 순간 단전해서 느낌이 안 오면 한번 쳐주세요. 아까 스타카토 한 것처럼 네. 어느 때라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노래하다가도 제가 스타카토로 치세요라고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도 제가 스타카토로 단전 계속 쳐주라고 합니다. 왜? 호흡과 우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앙이라는 위치 자체에다가
앙아. 앙아. 앙. 앙. 네. 아. 앙. 지금 여기에 계시거든요, 소리가. 앙이 아니고 앙. 앙. 네, 조금 더 올려야 돼요. 까 보세요. 까. 까. 예, 까라는 발음을 만들기 위해서 가가 아니라 왜 까를 하냐면 우리가 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의 압박을 주거든요. 악이라는 게 준비 톤으로 있죠. 그래서 까 하면서 입천장 위쪽 그 연고개 쪽으로 소리를 딱 하고 보내준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위치를 잘 못 찾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위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1대1로 레슨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혼자서 연습하는데 난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하는데 목에다가 있기도 하고 소리가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앙아 혹은 까 자체는 제가 가끔 위험해서 잘 안 쓰는 이유가 까 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잘 안 쓰는데 위치를 찾을 때 가끔 쓰기도 하면 돼서 까 하면서 까. 살짝 아까 해보세요. 아까. 까. 네, 앙. 앙하 해볼까요? 앙하. 네, 지금 됐습니다.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앙하. 네, 앙하 하면서 소리가 어디로 가냐면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입천장 위쪽으로. 그쪽으로 소리가 앙하. 네, 그래서 그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소리 내보시면 앙하 하면서 앙하. 네, 지금 됐어요. 아까는 앙아 이렇게 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앙하 시원하게 위쪽으로 보내준다. 예, 그렇게 하시면 공명의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첫째는 목을 상하지 않고 노래할 수 있고 둘째는 유연하게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명의 위치를 잡아줬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호흡을 도와줍니다. 호흡이 올라와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위치 자체가 소리를 딱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소리의 길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그게 하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볼포인트 펜으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호흡과 공명의 관계를 그 아이들과 운동장의 관계로도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서 막 뛰어놀아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운동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뭔가 교문이나 문이 탁 철커덕하고 닫혀 있으면 아이들이 신나게 운동장을 바라보고 갈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문은요 이런 데서 막고 있는 뭔가 소리를 갈 수 없도록 블락시켜버리는 요소들 그런 것들 다시 풀어주라는 의미로 제가 이야기하고요. 호흡이 신나게 공명통으로 가서 놀 수 있도록 신나게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호흡과 공명이 만나야 된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만나냐면요. 제가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앙아 이런 방법으로 위치를 딱 정해주면 호흡이 헷갈리지 않고 거기로 가요. 그래서 발음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앙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앙하 하고 시원하게 위쪽으로 발음을 넣어준다. 입천장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위치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앙하 해볼게요. 앙하. 앙아 해볼게요. 앙하. 네, 그래서 앙하를 굳이 히읗을 안 넣으시더라도 나는 지금 히읗 했어 하고 나를 살짝 속이는 겁니다. 앙아 나는 하를 했어. 앙하 앙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소리를 집어넣을까요? 앙아. 네, 됐어요 지금. 앙아.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앙아 그래서 그냥 이런 데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울림을 만들고 앙아 이렇게 나와야 목이 안 상하고 울림을 가득 머금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이크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다가 빌트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리가 자체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목도 안 상하고 굉장히 증폭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위치에다가
노래를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아주 기초적인 거죠. 호흡을 그 쉬는 것 자체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하루아침에 운동선수 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호흡을 하시는 것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되고 호흡을 쓰는 거, 이 단전이 탄탄하게 쓰는 것 자체도 매일매일 이런 연습이라도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웠던 우리 공명과 호흡이 만나는 그런 발성 연습도 계속 하셔야 소리가 이제 기름이 젖습니다. 기름이 쳐지면서 소리의 길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노래에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R을 틀어놓고 노래를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배운 발성을 좀 접목시킬 수 있을지 해볼게요. 자, 그 MR을 좀 틀어주시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틀어가 노래하는. 네. 오늘도 나는 묻는다. 친구들이 너의 안부를 물어 눈치도 없나봐. 널 보고 싶다고 자꾸만 부르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짓 아닌 거짓말했어. 너무나 바빠서 요즘 들어 나도 너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널 사랑하다가 널 많이 미워하다가 다시 그리워하다가 지쳐서 우는 내가 너무 싫다. 사랑해 한마디 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여자라서 참아 못하는 말. 네, 1절만 우선 듣죠. 혹시 그러니까 노래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노래요? 네, 노래라는 거를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하셨죠? 조금 조금이나 수준으로. 장기나라. 네, 노래를 상당히 맛깔스럽게 잘 부르시고 이렇게 노래를 하루 이틀 부르시는 실력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이제 우선은 소리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노래 자체를 맛깔스럽게 부르시는 장점이 우선 최고의 장점이에요. 다현아부님은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음색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 노래를 풀어나가는 노래에 대한 그 자세가 있거든요. 내가 노래를 대할 때 노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노래 넌 내 거야,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래 되게 넌 노래 내 거야, 내가 만들어 나갈 거야, 내가 맛깔스럽게 어떻게 해나갈 거야 라는 그런 주체 의식이 있으셔서 노래에 이렇게 끌려가 다니지 않으시고 굉장히 그 한마디로 뭐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면 기승전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드시고 프레이징도 굉장히 잘 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으세요.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오랜 시간 노래를 좋아하시고 부르시면서 생긴 그런 실력이신 거죠.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소리로 제가 다현아부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다현아부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바로 고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노래를 하실 수 있는 건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럼 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첫째, 성대. 둘째, 뭐 공명. 셋째, 호흡. 넷째, 턱. 자, 4번 중에 뭐? 호흡. 네. 호흡 같아요.
네. 예. 사실 정답 4번이요. 턱이었어요. 아니, 예. 왜냐면 호흡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운동선수 운동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태권도가 무슨 검은띠 따기려면 한 2년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2년은 해야 검은띠 따더라고요. 그 정도를 해야 뭔가 작품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호흡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1, 2, 3, 4번 중에 넣긴 했지만 정답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고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꿀팁이에요. 뭐냐면 4번 턱이었는데 턱을 굉장히 물고 이렇게 턱을 이렇게 이도 잘못할 수 있죠. 물고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물고 있는 게 이제 턱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 교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교정했었어요. 아,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교정기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이 턱을 못 열시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사실은 저 귀신같이 잘 알아맞혔네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턱을 여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습관이 된 거죠. 나 이제 교정기 뺐는데도 이제 못 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빼셨으니까 턱 자체를 턱만 잘 안 열어지실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 하고 딱 잡고만 하셔도 소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빵빵 100% 나옵니다. 이건 그냥 100%예요. 턱만 잡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노래 틀어놓고. 네, 턱만 잡고 하시되 다른 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소리가 시원하게 나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나는 웃는다. 더 내리세요. 친구들이 너의 안부로 눈치도 없나봐. 널 보고 싶다고 자꾸만 부르래.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소리가 꼭 나가죠. 거짓 아닌 거짓말을 했어. 항상 조심히. 너무나 바빠서 요즘 들어 나도 너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널 사랑하다가 널 많이 미워하다가 다시 그리워하다가 지쳐서 우는 내가 너무 싫다. 사랑해 한마디 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여자라서 참아 못하는 말. 턱 힘이 정말 세. 너무 세. 그래서 아무리 힘이 좀 아픈데. 네, 턱을요 잡고 거의 아로 내린다. 이 정도 하고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면 사실 제가 잡고 있어서 한 50% 나왔거든요. 100% 튀어나오실 건데 턱에 안 내려갈 거야! 그러면서 엄청 잡고 계시긴 해요. 그래도 제가 막 잡아 내리니까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나왔어요. 아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물고 계셨거든요. 말할 때 이렇게 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러면은 우리 TMJ라고 이 회골하고 턱을 연결하는 이 TMJ라는 조인트 자체가 굉장히 좀 운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쵸, 여기 조인트 있거든요. 그 조인트 자체가 네, 쫙쫙쫙쫙 벌어져야 돼요. 아니, 저도 디스크 있어서 여기서 소리 나는데 딱 소리 나시면 되죠. 거기가 완전히 뚝 떨어져야 돼요. 턱에. 네. 거의 나는 이렇게 하고 노래한다. 나 턱이 없다. 나는 그래서 턱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노래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요. 아니면은 조금 뒤쪽으로 가서 그 클라이맥스 약간 나오는 쪽으로 해보실 수 있을까? 고음에서 난 턱이 없다. 고음에서 빵 터지실 것 같거든요. 완전 내리시고. 너무나 바빠서 요즘 들어 나도 너의 얼굴을 그렇죠. 볼 수 없다고. 널 사랑하다가 널 많이
내가 그렇죠. 너무 싫다. 그렇죠. 사랑해 한마디 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여자라서 참아 못하는 말. 제가 원하는 소리가 바로 한순간에 되죠. 그냥 꿀팁이에요. 다이어로그램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은 호흡도 되게 잘 하시고 단전도 금방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운동하신 분들이 근육이 좋기 때문에 금방 하실 거고 공명도 노래를 워낙에 잘 하셨기 때문에 뭐 노래 마카스럽게 잘 표현하시는 거는 가장 최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나올 듯 말 듯 이 턱이 자꾸 아까 전에 그 교문이 있어서 못 가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흡도 좋고 운동장도 있는데 턱이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교문이 딱 닫혀 있는 겁니다. 교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활짝. 그러니까 어때요? 호흡이 가면서 으앙 하고서 나와버리죠. 아이들이 가서 놀아야 됩니다. 너무 좋으세요. 학우님들 진짜 너무 달라지셨죠. 연습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턱을 잡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의식적으로 나는 최대한 내리고 한다. 그것만 하셔도 거의 뭐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너무너무 큰 발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두 번째 학우님 자리로 나오실까요? 자, 두 번째 학우님은 남자분이시고 여기 아까처럼 그리고 성함이 박희성입니다. 박희성 네. 학우님, 박희성 학우님이시고 자, 오늘 저도 처음 뵀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좀 많이 연습을 좀 하셨나요? 네. 호흡이랑 그러면은 조금 이제 호흡이랑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 업그레이드 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다른 발성 좀 해볼게요. 다른 발성. 남자분이시니까 제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조금. 그 리트를 할 줄 아세요? 네. 예. 이거 시작. 아니 하고 아래입니다. 시작. 하고 아래. 시작. 지금 안 돼요? 여기서 시작. 자, 그 립트리를 할 때 옆에 이렇게 잡으시는 습관이 원래 있으신가 봐요. 원래 이거 그냥 놓고하면 아예 안 돼가지고. 네,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잡아야만 입술이 릴렉스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를 잡지 않고 우리 아까 단전을 써줘 볼게요. 단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흡을 안 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웬만하면 때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리트리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내가 호흡을 쓸 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입술에 힘을 많이 주고 또 호흡에서 받아야 되는 힘을 이 옆에 그 다른 데에다 힘을 이제 줘서 소리 이 리트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전을 치면서 해볼게요. 혹시 손으로 안 잡고 해보는 거 처음이세요? 되는데 왜? 쓸데없이 왜 자꾸? 자, 올라올게요. 시작. 네. 그동안 호흡이 잘못됐네요. 시작. 네, 좋습니다.
이 상체를 다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상체를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폐가 이렇게 있고 갈비뼈가 있어서 폐를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밑에 횡격막이 있고 횡격막도 이제 갈비뼈 안에 있어서 만질 수가 없죠. 없지만 그 밑에 있는 이 배 고등근, 우리가 식스팩이라고 얘기하는 배 고등근하고 배 빗사근이라고 얘기하는 이 옆구리살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비뼈를 맨 밑에 12번 갈비뼈가 제일 아래에 있는 갈비뼈인데 그 갈비뼈를 만지면서 숨을 쉬는 이유는요. 내가 폐를 만질 수는 없지만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를 만짐으로 인해서 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만지면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이렇게 이렇게 맨 밑에 갈비뼈를 그 엄지검지로 이렇게 잡으시고 나머지 걸 쫙 피시면 우리가 숨을 담을 수 있는, 사실은 그 윗배 아랫배만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옆구리까지 이렇게 숨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최대한 호흡을 많이 담을 수가 있어서 옆구리까지 쓰는 거예요. 옆숨이라고 하죠. 여기서 더 많이 쓰면 이 뒷숨, 등숨까지 막 쓰기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우선은 옆구리까지만 쓰셔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숨을 담는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숨 쉬어볼게요. 시작. 네. 근데 지금 상체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더 풀고. 네.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옆구리로 숨을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게 숨을 난 많이 쉴 거야. 하다 보면 오히려 상체까지 숨이 가면서 숨만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체에 같이 힘이 들어가면은 상체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대나 쓸데없이 힘을 다 빼야 하는 그런 위치까지 다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숨을 잘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옆구리만 들어간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쉬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숨을 천천히 쉬는 게 아니라 퀵 브레스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퀵 브레스로. 그래서 빠른 숨으로 옆구리로 약간 깜짝 놀래게. 옆구리가 깜짝 놀라면서 부풀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그러면은 내가 천천히 쉬려고 그러면 온몸에 힘을 괜히 주면서 쓸데없이 숨을 많이 쉬어요. 상체까지. 그게 아니라 옆구리에만 숨을 퀵 브레스로 해볼게요. 시작. 네. 소리가 나죠, 저는. 자, 같이 노래합니다. 배도. 그래서 그 배에서 순간 하고 배가 부풀어지게. 시작. 네, 다시 한번. 네. 네, 그래서 아까는 숨을 천천히 쉬시면서 숨을 이렇게 약간 감당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숨을 전체적으로 난 많이 쉬어야지, 숨을 잘 쉬어야지 하면서 쓸데없이 여기까지 이제 숨이 또 들어가지만 힘도 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퀵 브레스로 쉬시면서 옆구리에만 숨을 하고 집어넣으면 상체는 우리가 릴렉스하면서 충분히 숨을 다 쉴 수가 있어요. 네. 상체는 언제나 릴렉스 되셔야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하지만 여기는 아주 빵빵하게 호흡을 다 써주셔야 돼요. 담아주셔야 되고 단전에서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브레스를 쉬신 다음에 단전에서 우리 써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잘 쉬어야겠죠. 그래서 네. 이게 상체에 힘이 들어간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퀵하게 쉬는 숨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체 힘 안 들어가게 푸시면서 하시고 하시고 예, 단전해서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내려올게요 이제. 자. 네, 우리 학우님도 희성학우님도 보여줄게요. 이번에는 아까 다뤄보면 그냥 하나만 했었는데 하고 레미레 스타카토 해볼게요. 시작. 네, 제가 오늘 야구방에 바꾸려다가 지하철에서 사람들 쳐다볼까 봐 왜냐하면은 제가 좀 때려도 되나요? 자, 아랫배 단전입니다. 단전 때릴 건데 이제 남자분들이고 그러면은 살짝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야구방에 갖고 올 뻔했어요. 자, 제가 이 배를 때릴 겁니다. 완전 때릴 거예요. 그래서 때렸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면
외부 자극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소리예요. 누가 와서 희성 학부님 턱 치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네. 자, 아무렇지도 않네요. 소리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확 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막 나오는 소리여야 돼요. 소리의 기본은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오가 아니라 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우리의 반응, 우리 몸의 반응 자체가 그거여야 되는데 외부 자극이 어디냐면요. 누군가가 내 단전을 와서 때렸을 때 오는 그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 그게 소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안 하시니까 어떠냐면은 다른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얘네들이 목도 힘들고 상체도 힘들고 호흡도 하지만 호흡을 쓰셔서 외부에서 오는 힘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소리였을 때 가장 내추럴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게 희성님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남을 따라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가장 내추럴하게 만드는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내셨던 소리 방식을 다 까먹으시고 지금 제가 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배를 치면서 오 거기에다가 음정만 붙이신다고 아주 기본입니다. 네. 그거만 생각하시면 소리 되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누구시죠? 자, 그럼 시작. 정말 많이 쳤나? 네, 숨으로. 네, 그렇게 소리 내시는 거예요. 네, 아까랑 너무 다르죠? 네. 제가 사전에 냈어요. 네, 그래서 가버리다 시작. 너무 잘하신데요? 네, 좋습니다. 이 호흡을 상체로 굉장히 많은 숨을 쓰시면서 숨을 잘 쉬긴 해요. 근데 쓸 줄을 모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숨은 워낙 잘 쉬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셨던 분인데 그 숨은 워낙 잘 쉬셨기 때문에 이 쓰는 것만 가르쳐 드렸더니 어떠냐면요. 제가 고음부터 저음까지 거의 잔소리 거의 안 하고 칭찬만 했어요. 정말 고음에 가면 스스로 너무 잘 여시고요. 저음에 가서는 또 스스로 잘 내리시고 아주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네, 소리 너무 다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제가 편안하게 소리 내세요. 여태까지 하셨던 방식대로 내세요 했을 때는 소리 자체가 이렇게 땅땅한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호흡만 잡아드렸는데 소리가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혹시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하긴 했는데 네. 갇혔어가지고 성대를요? 네. 왜요? 노래하시다? 결절 왔었어가지고 전혀 별절거린 소리는 아닌데요. 7년 지났어요. 네, 그럼 노래를 계속 뭐 쉬다가 네. 한 2년 전부터 다시 네,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상대 목소리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소리예요. 네. 너무 예쁘시고 결절 걸렸
같다고 안 믿길 정도로 그동안 관리 되게 잘하신 것 같거든요. 네, 소리를 조금 더 끄집어 내볼게요. 네. 남성분들은 제가 많이 하는 발성 중에 그 노라는 발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실 건데 그 노라는 발성을 노 해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 다유라부님이 했던 곡이 위치인데 남성분들 두성으로 가는 그 발성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바로 이거는 솔직히 좀 난이도가 있는 발성인데 워낙 지금 배치면서 소리가 너무 잘 나오셔서 제가 바로 좀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 이 안쪽으로 하시는데 호흡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시면서 한 옥타브 할 거예요. 노 이런 발성해 볼 건데 이 입천장 안에 그 동그라미를 계속 쳐서 소리가 고르게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노 할 때마다 배도 쳐주시고 얘도 같이 불러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한 옥타브 갖다 내려오는 거 한번 해보세요. 다시 좀 한 옥타브 내려가서 자, 지금 위치가 이렇게 가지 여기가 아니고 안쪽에 그래서 오라는 발음을 왜 하냐면요. 얘가 오가 후살 모음이에요. 이 혀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모음이거든요. 그러면서 공간 자체를 입천장하고 혀가 거의 막 만날랑말랑 하고 있어요. 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혀가 뒤쪽으로 이렇게 간다. 오. 근데 노라는 발음 니은을 넣어주면서 공명감을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천장과 혀가 만날랑말랑 너 여기다가 소리 대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소리한테. 그래서 고기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 요 앞쪽에 있어요 소리가. 뒤쪽으로 해보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 됐어요. 네, 그렇게 다 됐습니다. 다시 시작. 호흡이 어디 갔죠? 자, 그렇죠. 이분은 호흡만 잘하고. 네, 지금 이 노라는 발음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평소에 연습할 때 특히 남성분들은 그 두성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소리 되게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때 여기로 이렇게 딱 올라가셔야 되는데 순간 하고 목을 쥐어 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잡아 끌어서 입천장 갖고 사용해 주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도 안 상하고 유연한 소리도 낼 수 있고 고음에서 훨씬 더 예쁜 고음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건강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이 상하지 않고 건강한 거 가장 내추럴한 소리. 그걸 만들어드리는 게 제 티칭인데 그렇게 노라는 발음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잘 쓰는 발성 중에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안쪽 이 공명도 많이 쓰지만 혹은 앙아 하면서 잡아주기도 하지만 이 앞쪽으로 소리가 잘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안에만 있어도 안 돼요. 나만 들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소리는 항상 불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주는 발성 중에 하나가 빠라는 발음이 있어요. 빠빠빠빠빠빠빠 이런 발음이 있어요. 발음으로 하는 발성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빠 우리가 그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이 엄마를 먼저 해요. 엄마. 그래서 앙아나 엄마 이런 거를 먼저 이제 공명감을 주다가
점점 입술에 힘이 생기면서 빠라는 발음을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 같이 느껴졌어요. 애기들 봤을 때. 그래서 빠 입술에 힘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아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힘이 생겨서 아빠를 했는데 아빠들 되게 좋아하죠. 근데 입술에 힘이 생겨서 갑자기 빡빡빡빡라는 발음을 하면서 앞으로 소리를 이렇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살짝 안쪽으로 허밍만 하던 아이들이 애기 깐난 아기죠. 점점 빡빡 소리를 앞으로 이렇게 터져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빡빡빡을 하면 소리가 앞으로 이렇게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허밍으로 안쪽으로 공명감을 많이 주는 것 때문에 소리가 잘 앞으로 안 나가시는 분들은요, 빡빡빡 이런 방법으로 소리가 자꾸 앞으로 빠져나가게 연습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빡빡빡빡빡 이렇게요. 시작. 네, 굉장히 가벼워요. 빡빡빡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시작. 네, 그래서 지금 빠빠빠빠가 아니라 빠빠빠. 그러니까 압박감을 주는 것 자체가 소리 아까 전에 까 같은 발음도 마찬가지로 그 된소리들을 쌍비읍, 쌍기역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살짝 그 압박을 주거든요. 더 잘 터지기 위해서. 그래서 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학원이 어떻게 되시죠? 코 맹맹이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러면 여보세요, 나 감기 걸렸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약간 막혀 있는 소리입니다. 막혀 있는 소리 거기에다가 소리를 모아놨다가 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막고 코 막고 여보세요 해보세요. 나 감기 걸렸어. 나 감기 걸렸어. 나 오늘 그래서 못 나갈 것 같아. 노래도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막혀 있거든요. 지금 속에다가 제가 막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콧구멍으로 소리가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빠 하면 콧구멍으로 소리가 빠지지 않고 이쪽 공명통을 다 돌려서 내줄 수가 있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아빠나 감기 걸렸을 때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빠의 위치가 바로 거기예요. 빠. 그러면 소리가 이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빠 해볼까요? 아빠. 네, 지금 잘 부르셨어요 아빠를. 아빠. 네, 그렇게 불러 아빠가 용돈을 주시겠죠. 아빠. 네, 공명감 이렇게 딱 그 소리가 딱 딱 떨어졌을 때 옥구슬 같은 소리가 지금 딱 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해주세요. 아빠. 네, 거기에다 소리 내시는 거예요. 네, 됐어요 지금. 네, 어디로 갈랑갈랑 하시지 마시고 거기다 내셔야 돼요. 시작. 네, 좋습니다. 네, 훨씬 나요. 좋습니다. 거기다
빠빠빠빠빠빠 여기로 소리가 많이 새나가고 어딘가 갈피를 못 잡았던 소리가 빠빠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잡는 것 자체가 소리 사실 그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소리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희성아버님은 되게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감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별의별 걸 제가 다 써서 설명을 하죠. 그 감각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근데 금방금방 캐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빠빠 요거 조금만 잡아드리면 금방 찾으시고 아까도 배 위치 말씀드리니까 바로 찾으시고 그리고 고음에서 저음까지가 굉장히 고르세요. 고르게 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여쭤본 거거든요. 소리를 언제부터 내셨고. 네. 자, 노래를 조금 길게 들어봐도 될까요? 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 희정아버님하고는 조금 시간 좀 갖기 위해서 노래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혹시 노란 한번 가져. 네, 물 드세요. 예, 물을 드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했던 발성을 잘 적용을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래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들어보고 제가 또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면 돼요. 네. 시계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이 오늘 이름 모를 낯선 곳에 날 혼자 두진 않겠죠. 잊어줘도 끔찍한 구름 가려도 별은 뜨니 그대에게서 묻지 않아도 그대 사랑인 걸 믿죠. 저기 하늘 끝에 떠있는 날처럼 해 뜨면 사라지는 그런 날 되기 싫어요. 사랑한다면 저 별처럼 항상 거기서 빛을 줘요. 그대 눈부신 사랑에 그는 멀어도 돼. 하늘의 바퀴 저 별처럼 당신의 앞으로 물겨 움직일 수가 없지만 나 편하지 않을 테니. 네, 우선 박수. 네. 네, 어려운 노래를 또 택하셨네요. 네.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나요? 어떠세요? 네,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혹시 셀프로 평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의 노래는 방금 어땠습니다. 아쉽습니다. 혹은 뭐 괜찮습니다. 뭐 어떠한 의견을 일단 이런 자리에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떨리셨군요. 네, 네. 호흡이 계속 잘못 치는 구간도 있고 좀 짧게 들어간 것도 힘도 안 들어가고 네.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저음에서는 소리가 안 나왔던 것 같고. 네. 당연히 떨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참 우리가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세포들이 다 수축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위축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사실 뭐 이렇게 큰 무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세포가 수축되고 위축이 됩니다. 근데 노래는 어떠냐면은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세포 하나하나를 다 오픈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노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몸을 수축시키지 않고 세포를 수축시키지 않고
다 오픈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훈련으로 여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하구님, 우리 희성 하구님도 이 자리에서 그냥 소리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통을 잘 갖고 오셨어요. 제가 야구방을 안 갖고 온 대신에 이렇게 너무 이거 좀 안 세죠? 네. 네. 이거로 제가 좀 찔러도 될까요? 딱 좋네요. 네, 딱 좋게 생겼어요. 제 야구방도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네. 제가 좀 찌를게요. 네. 네. 좀 멍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단전에 지금 좀 찔릴 거고요. 똑같이 MR 틀어놓고 할 겁니다. MR 틀어놓고 할 건데 소리가 굉장히 우리 아까 발성할 때 나왔던 그 소리가 다 들어가지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호흡만 잡으시면 끝나요. 정말로. 왜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게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호흡의 감각을 해서 제가 특별한 걸 안 가르쳐도 호흡만 하면은 무조건 되시는 분인데 호흡을 안 쓰셔서 오는 각종 부작용들이 지금 사이드 이펙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만 잡아드릴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 가봅시다. 전주 같으네요.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아무 일은 모른 낯서고서 날 혼자 두질 않겠죠. 뒤에 젖어도 꽃은 피고 불가려도 별들이 그대에게서 묻지 않았고 그대 사랑인 걸 있죠. 발음을 조금 더 야무지게 해주세요. 저기 하늘 끝에 이걸 미세요. 떠있는 별처럼 해뜨려 사라지는 그런 날 되기 싫어요. 여기만. 사랑한다면 저들처럼 항상 거기서 지져요. 그대 눈부신 사랑을. 자, 거기서 멈출게요. 왜냐면 제가 몸살 날 것 같아서. 네, 호흡만 우선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연습하실 때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대고 하셔도 좋습니다. 단전에다가 딱 대고 하셔도 좋고, 저는 쿠팡에서 9,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야구방망이를 사셔서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벽과 나 사이에 야구방망이만 이렇게 있고 벽에 눌러주는 거죠, 제 배를. 왜냐면은 외부 자극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르면서 하면 사실 이런데 힘이 들어가면 상체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벽에다 대고 하시면 외부 자극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서편제였나 그 영화에서도 노래하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나무에다가 큰 천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 단전에다가 이렇게 천을 놓고 이렇게 온몸을 다 실어서 노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전이에요. 그건 주각이지만 단전에다가 이렇게 모든 나의 힘을 실어서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노래한 것보다 더 힘드네요. 지금 숨이 계속 차요 제가. 하드 트레이닝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남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받쳐드리기가 조금 힘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실 때 우선은 호흡에만 의지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호흡 플러스 뭐를 또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냐면 지금 고음으로 올라갈 때 제가 끊었어요. 네. 고음으로 올라가실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두성 쪽을 쓰시는 공간을 이해를 하시면 고음에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없어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어떻게 해보시냐면은 우선은 발음으로 잡아줄게요. no 해볼게요. no 올려볼까요? 어디 하면은 왜 안쪽
어금니, 아래 어금니, 위 어금니가 우선 벌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턱이 떨어져야 돼요. 할까요? 이렇게 좀 낮게. 네, 거기입니다. 네, 거기 공간을 써줘야 되는데 고음에서 거기를 안 써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기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세요. 너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소리가 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발음 자체를 노로 해볼게요. 할 수 있겠어요? 가사를 다 노로 바꾸시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노로 바꿔서. 제가 언제 뛰어가서 찔릴지 모르니까 배는 항상 대기를 하고 계시고요. 처음부터. 네네, 처음부터 해볼 건데 제가 중간에 다 노로 바꿀게요. 노로 바꿀게요. 저음부터 쭉. 자, 음정. 자, 다시 할까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소리를 만들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에다가 공간을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실습 시간에 나무 젓가락 있죠? 네. 나무 젓가락 없죠?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물고 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굉장히 물고 계세요. 다이라고님처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노를 만들기 위한 뭔가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도 사실 지금 너무 좁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 나무젓가락이든 뭐 이만한 걸 끼고 한다. 그러면 하고 턱이 내려가고 입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너를 만들 수 있는 위치를 잘 잡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물고 계세요. 어금니 양쪽 어금니 아래 위 어금니 사이에 이런 나무를 내가 나무 앞에 끼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더 가볼게요. 다시. 네. 준비. 벌이라 놓으세요. 그렇게 낮았나요? 저는 여자라도 이제 한 옥타브 낮춰서 했더니 하구님이 남자 키보다 한 옥타브 또 내리세요. 그렇죠? 자 다시 간주 점프하고 전주 점프하고 나오는 부분도 다시 해볼게요. 못 잡으시겠으면 가사로 하셔도 돼요. 네. 가사로. 네네. 그 노로 하니까 헷갈리신 것 같아요. 여기만 생각하세요. 위치. 거기다가 노로 바꿔보세요. 이 어금니 공간. 그렇죠. 빨리 가. 빨리 가. 어금니 생각하세요. 빨리 가. 그렇죠. 어금니. 그렇죠. 어금니. 그렇지. 네, 어금니만 벌리면 돼요. 그거는 딴 거 하지 마세요. 입만 크게 벌리세요. 어금니.
할 때 많아. 그래. 그렇지. 계속 그치? 타이밍을 냈어요? 아니 정말 소리 완전 바뀌는 거 들리셨나요? 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지금 완전히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셨어요. 네, 너무 피곤하시죠? 네, 하지만 노래 찾는 길 이렇게 열고도 험해요. 네. 그 어금니 우선 연습하실 때 어금니를 많이 벌려줘요. 한마디로 그 턱을 벌리는 의미도 있는데 어금니와 어금니 입 안이 되게 많이 닫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셔야 되고 많은 학우님들이 그래요. 사실은 지금 들으시는 학우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많은 학우님들이 턱 때문에 이 입안의 공간 때문에 소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우님은 이거 벌려주시면서 순간 제가 꼭 막 이렇게 눌렀더니 아까 처음에 불렀던 소리랑은 완전 다른 소리가 나오거든요. 사실 아까 발성 연습할 때 나왔던 소리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너무 좋은 소리를 갖고 계신데 노래를 딱 막상 들어가시니까 그 소리를 다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50% 그 정도는 그래도 발성할 때 했던 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배 누르고 막 손이 막 더 많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소리를 그냥 안 내시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발성 연습만 연습하시고 아직은 이런 위치 잡는 거에만 감각 찾는 거에만 더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걸 노래에다 조금씩 전부시켜오고 사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막 배도 찌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막 오랜 시간에 거쳐서 훈련을 받으면 당연히 되시지만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네. 항상 배 찔렀을 때 소리가 완전 다르게 나와요.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사실은 한 번만 더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시간이 아직 있어요. 네, 한 번 다시 들어볼게요.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도 저는 이제 말로 해볼게요. 배를 치세요라든지 어금니 여세요. 네, 그 얘기만 드릴게요. 그것만 하셔도 정말 많이 변하시거든요. 네.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어느 일은 자, 잠시만요. 자, 저도 이제 그거 2개만 하라 그랬는데 욕심이 생겨서 혹시 가사를 그냥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가사를 그냥 말로만 한 번. 그냥 네, 말로.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어느 일은 모를 낯선 곳에 날 혼자 두진 않겠죠. 네, 그 첫 소절, 지금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훨씬 톤이 훨씬 멋있으세요. 근데 노래를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노래를 소리 자체를 이렇게 버겁게 내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가시지 않고 지금 말하시는 톤으로 그냥 노래하시면은 가장 멋진 노래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말로 해볼게요.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자, 거기다가 혹시 그대가 지치다가 이런 식으로 박자의 그 리듬에 맞춰서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말로만? 혹시 그대 네, 혹시 그대가 지치다가 이런 식으로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계속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어느 이름 모를 낯선 곳에 날 혼자 두진 않겠죠. 날 혼자 두진 않겠죠. 거의 말과 노래 약간 중간 어딘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소리를 낮게 내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노래처럼 멜로디를 넣으실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 말하는 그 인토네이션이라 그러죠. 인토네이션대로
노래와 말의 그 어딘가에서 박자를 지켜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말을 하시는 것처럼만 노래해도 이거는 100% 너무 좋은 노래인데 그렇게가 노래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멋있었던 톤과 그 멋있었던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습이 되시면 노래는 자동으로 되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혹시 그대가 네, 말로만 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네,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죠. 만약에 어쩌다가 네가 사랑에 지쳐서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사실 작곡을 한 거예요.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네, 말할 때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노래하면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이렇게 가지는 느낌이거든요. 말할 때 톤으로 네.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이 인토네이션 이 말하는 톤이에요. 말할 때 음정이 제가 그냥 생기잖아요. 네. 그 음정처럼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셔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 제대로 만드는 작업도 참 힘든 작업이에요. 네, 말로만.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너무 느끼한가요?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실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좀 더 느끼하게 해주세요.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네,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아까보다 훨씬 나요. 계속. 어느 이름 모를 낯선 곳에 날 혼자 두진 않겠죠. 네, 훨씬 좋습니다. 계속. 비에 젖어도 꽃은 피고 자, 비에 젖어도 꽃은 피고, 비에 젖어도 꽃은 그게 아니라 비에 젖어도 꽃은 피고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중요한 단어에서 포인트 좀 주세요. 비에 젖어도 꽃은 피고 구름 가려도 별은 뜨니 네, 구름 가려도 별은 뜨니. 예, 그런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네, 다시. 구름 가려도 별은 뜨니 네. 그대에게 애써 묻지 않아도 그대 사랑인 걸 믿죠. 네, 지금 요 말하는 톤 그대로 노래하시면 호흡도 굉장히 더 안정적이고 더 자연스럽고요. 네. 말하는 톤이기 때문에 노래가 굉장히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냥 나한테 말해주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근데 노래를 하시는 순간 너무 갑자기 딱 노래라는 완전히 다른 언어 혹은 다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무언가를 하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말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더도 덜도 아니셔야 돼요. 네, 그렇게 가면은 호흡도 훨씬 안정적으로 하실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그냥 말하듯이.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냥 네. 말만 하면 아니요, 노래로. 아 노래. 네, 노래로. 지금 말하신 톤으로. 되게 어렵죠?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어느 이름 모를 낯선 곳에 날 혼자 두지 않겠죠. 말하듯이? 비에 젖어도 꽃은 피고 말하세요, 말. 구름 가려도 별은 뜨니 저한테 말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그대에게 써묻지 않아도 그대 사랑인 걸 믿죠. 말로? 저기 하늘 끝에 떠있는 별처럼 예쁘게 사라지는 그런 날 훨씬 나요. 되기 싫어요. 어금니 열고. 사랑한다면 저 별처럼 항상 거기서 빛을 줘요. 그대 눈부신 어금니. 사랑에 두 눈 멀어도 돼. 하늘
움직일 수가 없지만 난 변하지 않을 테니. 네, 할 게 너무 많죠?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노래를 할지 말지. 네, 저도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테스트 할 때 선생님 그러셨거든요. 노래를 왜 하려고 그러냐고. 이 험난한 길을. 근데 참 매력 있는 학문이죠.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학우님도 호흡 생각하셔야지, 어금니 열어야지, 노노 생각해야지, 거기다가 가사 말하듯이 해야 되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오가시는 와중에 그래도 그거를 어쨌든 잘 풀어내가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시지는 않겠지만 약간 단계별로 가셔야 된다. 저는 이제 후루룩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째는 우선 연습하실 때 호흡 위주로, 네. 호흡 위주로 우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셔야 되고, 호흡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공명으로 보내는 길이 어금니 열면서 노로 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사를 아까처럼 노로 다 바꾸셔서 하시다 보면은 발성이랑 노래가 소리가 크게 변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노로 다 하시다가 나는 지금 노로 노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사를 살살살살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섞는 거예요. 네. 섞어서 가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하시다 보면 또 다른 이제 그 해야 될 게 또 생겨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또 100분 동안 제가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자, 학우님들도 참 연습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어떤 학우님을 만나도 사실 제가 이렇게 특강을 가면은 어쩔 때는 막 몇십 명을 몇 시간 안에 막 다 이렇게 레슨을 하고 지방 같은 데 가서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면은 열이면 열 다 제가 봐드리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학우님도 마찬가지, 뭐 수업 들으시는 분들, 전공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전공을 하셔도 호흡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을 따냈으면 호흡이 사라져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매일 운동선수처럼 매일 단련을 시켜줘야 되고 매일 감각을 익혀줘야 되는 게 바로 노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호흡을 해주시고요. 호흡이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호흡 담는 거, 호흡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호흡 연습 많이 하시면은 우선 첫째, 가장 노래를 빨리 잘할 수 있는 지름길. 지금 학우님도 배만 쳐드렸는데도 노래가 소리가 확 달라지셨죠? 그리고 이제 공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식으로 공명을 쓸 수 있는지, 앙아나, 너나, 혹은 빠 이런 식으로 그게 공명통들을 다 깨워주시는 거, 그런 거 하시다가 소리를 앞으로 이제 가사를 통해서 앞으로 잘 뽑아주시는 그런 이제 3가지 경로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레슨하면서 보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이 어느 정도 하면 펜타싱어가 나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우선은 저도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얘가 전공을 할 수 있을까요?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1년 만에 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제가 들어봐야 알아요. 펜타싱어에 나갈 수 있을 실력이신지 아니신지 제가 우선 들어봐야 지금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이게 그게 사실은 시기라는 게 언제쯤 완성된 그런 악기를 가질 수 있나요? 소리를 가질 수 있나요? 그거는요 사실은 딱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든 질문입니다. 네. 근데 시간이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네, 그 질문 말고는 다 인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다율아군님, 성아군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제 100분 동안 레슨을 스트리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련해주신 학과장님과 또 우리 수고해주신 조교님, 학우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